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농 운영 스텝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경험이 적은 주린이라고 하는데요. 초보자분들은 공모주 투자가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나마 안전한 방법으로 공모주 투자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주식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도 있는데요. 가령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한다거나 코스피 200 기반 지수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안전 투자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식은 이미 그 기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아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상승 흐름에 올라타지 않는 이상 그들 사이에서 초보자가 살아남기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반면 신규로 상장하는 공모주 투자는 출발선이 비슷합니다. 알려진 내용이 적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투자 설명서와 IR 자료 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모주도 변동폭이 크고 손실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상장된 종목의 수는 스펙을 제외하면 75개입니다. 이 중에 상장 당일 한 번도 공모가를 넘지 못한 종목은 단 9개 지나지 않습니다. 이 중 4개는 리츠라고 해서 일반 상장 회사는 5개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높은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이 커질 대로 커져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IPO 또는 공모한다 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 이게 바로 이제 공모주라고 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기 위해서 IPO를 하고, 자금 조달과 함께 기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신뢰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모집된 자금을 재활용하여 투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주주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산 증식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대비하는 주식을 사는 것을 공모주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주의 정의는 일반에게 널리 투자할 사람을 구하여 발행하는 주식이라 하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공모주에 청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이라는 단어를 알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균등 배정이란 청약에 참가한 투자자들에게 물량 일부를 균등하게 똑같은 비율로 나눠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증거금 규모에 상관없이 단순하게 청약자 숫자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상장한 카카오뱅크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균등 50%, 비례 50%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상장 주간 증권사는 현대차증권, KB증권, 하나투자,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4곳이었습니다. 이때 중복 청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 명의를 이용해서 4증권사 중에 딱 한 곳만 청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사에 배정된 물량 대비 청약 계좌 수가 적은 증권사는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대차증권이 6주, KB증권이 5주, 하나금융투자가 4주, 한국투자증권이 3주를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례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배정이란 청약 수량을,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이 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청약한 사람과 500만 원을 넣은 사람이 동일 수량을 받게 되면 기회비용의 차별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1억을 넣은 사람은 20주, 500만 원을 넣은 사람은 1주, 이렇게 금액에 따른 차별성, 이것이 비례 배정입니다. 자, 그럼 공모 예정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두 곳을 보여드릴 건데요. 38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여 비상장 정보, 비상장 주식에 대한 그런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IPO 공모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가면 현재 공모가 예정 중인 종목, 그리고 수요 예측 일정이라든지 기업 공개 일정이라든지 신규 상장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거래소에서 제공을 하는 kind.krx.co.kr 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역시 IPO 현황, 또 공모기업 현황이라는 메뉴에서 공모 일정도 확인할 수 있고, 최근 6개월, 1년, 2년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이 공모를 희망을 했고 수요 예측 결과라든지 확정 공모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 이름을 클릭하면 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공모주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가격, 청약 경쟁률, 상장 첫날 움직임, 의무 확약 보유 기간, 이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공모 가격이란 회사가 생각하기에 우리 회사는 이 가격을 최소로, 그리고 최대는 얼마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의사를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모 가격, 희망 밴드, 최소 가격과 최대 가격 중에 최대 가격에서 결정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간혹 최소 가격 부근에서 결정이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상장을 했던 K카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는 주관하는 증권사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관 증권사가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낮다면 이때는 공모 청약에 신중해야 됩니다. K카 사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장 첫날 움직임이 이제 따상이라고 해서 상장 첫날 상장과 동시에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최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공모가 부근에서 출발을 한다거나 공모가 대비 상승했으나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청약으로 받은 물량은 바로 매도를 하고 신규 매수자는 관망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이라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끝나면 기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